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손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매출원가 및 제조원가입니다. 첫 번째, 전단기 비교 및 주요 변동에 대한 설명. 전기와 비교해서 원가의 특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주로 회사의 자금 지출분에 해당하며 감사인은 전기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분석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오류 가능성은 낮은데 원가율 분석을 통해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외주가공비가 이유 없이 감소하는 등 결산 누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요 변동에 대한 거는 모든 계정이 하긴 하는데 특히 매출원가와 제조원가 관련돼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두 번째, 제조원가 증빙입니다. 제조원가 분계장에서 샘플링해서 증빙을 확인하고요. 또 제조원가 계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요청합니다. 세 번째, 차기 제조원가 증빙입니다. 차기, 1월부터겠죠. 분계장에서 샘플링하여 단기 제조원가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증빙을 확인해보면 갑자기 적요가 12월 비용이라던가 증빙이 12월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차기 1월의 제조원가 증빙 확인 중에 단기에 해당하는 제조원가가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제공품이 단기에 올라가고요. 그에 따른 매입 채무가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이 비용 자체가 완성을 다 했으면 제품인 거고 12월 말쯤에 출고되었다 라고 한다면 매출원가로 계상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 결산일까지 있는데 1월 분기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외주가공비가 나옵니다. 그럼 1월 비용이 아니겠죠. 12월 한 이쯤 발생한 외주가공비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해서 12월 말까지 제조 중이다. 그럼 제공품. 이때 발생한 외주가공비가 12월 말 전에 완성됐다. 그럼 제품. 이때 발생한 외주가공비가 제품이 되어서 12월 말 전에 틀렸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초 플러스 매입 플러스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재고자산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판관비 주요총 자료고요. 판관비 비용 증빙. 자, 판관비 분계장에서 샘플링해서 증빙 확인하고요. 판관비 계상의 적정성 확인을 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두 번째, 차기 이제 1월부터 되겠죠. 분계장에서 샘플링하여 단기 판관비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앞에 제조원가와 같이 기간 기속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요성 사항이고요. 앞에 설명과 같이 이제 판관비 증빙을 확인했더니 12월에 해당하는 비용 증빙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12월 단기 판관비 인식을 해주고요. 그에 따른 미지급금을 인식해 줍니다. 다음은 책의 기타 손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요청 자료고요. 첫 번째, 영업의 손익 증빙. 이것도 영업의 손익 분계장에서 샘플링해서요. 증빙 확인하고요. 영업의 손익 계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요청합니다. 두 번째, 외환상 계산 시트는 외환상 계산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요청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책에 포함된 결산 템플릿이고요.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회사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예시를 들면 이 엔화가 이 적용 환율로 이렇게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기말 환율은 11이다 라고 하면은 이 외화에 11을 곱한 이 금액이 평가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과 현재 ERP상 금액의 차이,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평가이익이겠네요. 그래서 1000만원 가량을 인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부채라고 하면은 이 미지급금 보면은 이제 1000만엔 이 11.11로 이제 ERP상 기재되어 있는데 기말환율이 11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외화에 11을 곱해서 이 평가금액이 될 거고요. 이 평가금액과 현재 ERP상 평가금액의 차이가 작죠.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평가이익입니다. 그래서 수식상 각 계정별로 외환산 이익과 외환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말 손익계산서에 2억의 외환산 이익이 들어가게 되고요. 1.7억의 외환산 손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타 손익의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회계 기준서상 보조금 수령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한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선수 수익 등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회사가 보조금 조건을 현재 충족하지 않았는데 현금 수령했다고 갑자기 영업외 수익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자비익 인식하셨던 걸 취소를 해주고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보조금 처리인데요. 회계기준서상 자산 구입 보조금 이외에 고용장려금 등 수익 관련 국고 보조금의 경우 관련 금액에서 차감을 하거나 또 영업외 수익, 주로 자비익으로 계상을 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계상한 다음에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 금액과 상계합니다. 한편 자산 관련 보조금임에도 자비익 처리를 하는 등 수익 관련 보조금처럼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자비익을 취소를 해주고 또 정부 보조금 비품으로 해서 자산의 차감 계정을 인식을 해주고요. 또 이 구입한 비품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겠죠. 그 감가상각비를 특정 비율만큼 차감을 해주면서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도 이렇게 차감이 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설명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차감되는 거고요. 이 설명 내용이 이 감가상각비 상계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회계기준서상 정부보조금 정의에 따르면 정부에게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와 정부 보조받는 거래 구분 기준은 계약서에 위탁 정산 기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지정하는 위탁 정산 기관에 의뢰하여 집행 내역에 대해 정산을 받아야 하면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의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위탁 정산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갑자기 삼성전자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냉장고 샀는데 이거 원가 내역 좀 주세요 라고 하진 않죠. 이건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인이 계약서 확인 결과 회사가 매출 인식하였으나 이렇게 위탁 정산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매출을 취소해주고 매출 원가도 취소해줍니다. 지금 매출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이다 라고 한다면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정상적인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외환상 계산 오류인데요. 이제 회사가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대해 결산을 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외환사 손실 또 관련 외화자산 부채로 계상을 해주고요. 결산 기준인 환율은 보통 서울 외국환 중개 환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보통 계산 오류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 손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